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명리학 입문 시간으로 지지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삼합, 방합, 육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지지는 땅의 기운이라 사계절 운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각 계절 간의 여러 기운이 모여 삼합, 방합, 육합을 이루게 됩니다. 1. 삼합. 삼합은 기운이 시작되는 생지와 중심이 되는 왕지, 소멸되는 시기인 고지가 모여 이루는 합이 됩니다. 세 가지 기운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중심되는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삼합은 중심되는 기운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하며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1. 해묘미 목국. 목기운은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해월, 10월에 땅속에 물을 저장하여 봄을 기다리고 묘월, 2월에 싹을 틔우며 가을이 시작되기 전인 미월, 6월에 봄의 기운을 마감합니다. 해묘미 목국은 세 개의 지지가 합해 모고행으로 변합니다. 2. 인호술 화국. 화의 기운은 인월, 음력 1월에 시작하여 5월에 정점을 이루고 술월, 9월에 여름의 기운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인호술 화국은 모두 화오행으로 변하게 됩니다. 3. 사유축 금국. 금, 가을의 기운은 4월에 시작하여 6월, 8월에 가장 왕하며 축월, 12월에 그 기운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사유축 삼합은 금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4. 신자진 수국. 수, 겨울의 기운은 신월, 7월에 시작하여 자월, 11월에 가장 왕성하며 진월, 3월에 그 기운이 사라집니다. 신자진 삼합은 모든 오행이 수의 기운을 가집니다. 반합. 삼합의 삼자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중심자가 포함된 이자가 있으면 해당 삼합의 반합으로 봅니다. 반합은 삼자가 다 갖추어진 삼합보다는 당연히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대운이나 세운에서 부족한 글자가 들어오면 삼합이 완성됩니다. 부족한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오면 10년 동안은 삼합이 되고 세운에서 들어오면 1년 동안 삼합이 됩니다. 참고로 삼합의 3글자 중 2글자가 갖추어지더라도 중심 글자가 빠진 경우는 삼합의 반합이 되지 않습니다. 삼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기로 하죠.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봄의 기운인 해묘미 목국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해묘미, 요렇게 해묘미, 요렇게 목국이 되고, 그 다음 여름의 기운은 그 오화가 중심이 돼가지고 인호술, 이렇게 삼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기운은 요 유금이 중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유축, 이렇게 삼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의 기운은 요 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되죠. 항상 그 삼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심자가 요 자수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유금, 그 다음에 여기 묘목, 그 다음에 여기 오화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만이 삼합이든 반합이든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합 같은 경우에는 중심 글자가 포함돼 가지고 두 자만 있어도 반합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합, 그죠? 반합이니까 삼합보다는 그 영향력이 한 반감 된다. 그 정도 보지만은 그래도 합의 기운은 유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대신에 이거 보시면 이 중심 글자가 빠진, 만약에 그 여기 신금하고 진토가 이렇게 둘이 모이더라도 요거는 반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중심 글자가 포함이 돼야만이 반합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목적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목적을 가진 합, 사회에서 뭐 회사를 이룬다든가, 회사를 이루면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학원 같은 거는 공부하는 게 목적이겠죠. 목적합이라고도 하고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중심 글자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 있는 사람, 충청도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심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표자겠죠. 있으면 요 두 사람 모여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회사 형태든 아니면은 뭐 배우는 그런 과정이든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방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2. 방합. 방합이란 사계절의 12개 지지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계절별로 3개의 오행이 함께 오는 경우를 말하며 중심되는 기운으로 변화합니다. 같은 기운끼리의 합이라 계절합 또는 가족합이라고도 합니다. 1. 인묘진 목국 봄. 봄의 계절인 인월, 묘월, 진월의 세 가지 기운이 모여 목국을 이룹니다. 중심자는 묘목. 2. 사오미 화국 여름.
여름을 나타내는 4월, 5월, 미월의 세 가지 기운이 모여 화국을 이룹니다. 중심자는 모화. 3. 신유술 금국 가을. 가을의 계절인 신월, 6월, 수월의 세 가지 기운이 모여 금국을 이룹니다. 중심자는 유금. 4. 해자축 수국 겨울. 겨울을 나타내는 해수와 자수, 축토의 세 가지 기운이 모여 수국을 이룹니다. 중심 기운은 자수. 반합. 방합의 3글자 중 이 글자가 갖추어지더라도 방합은 반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뭐 형제, 자매, 아니면 친구, 뭐 동료 이런 정도의 특성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막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기운이면 이렇게 해자축, 안 그래도 겨울이죠, 그죠? 하나만 있어도 겨울이잖아요, 그죠? 자수도 겨울이고 축토도 겨울입니다, 그죠? 하나만 있어도 겨울인, 자, 그런 겨울의 기운끼리 모인 거니까 범위가 좀 확장되는,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 가장 합의 그 유대 관계가 강하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임묘진이죠, 그죠? 임묘진이 임목만 있어도 봄이고 묘목만 있어도 봄이고 진토만 있어도 봄이 됩니다. 자, 그런 기운이 같이 모인 거니까 범위가 확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4옴이죠. 4월, 5월, 미월이 모여가지고 여름의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 기운은 신유술, 석자가 모여서 그 방국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자가 있더라도 석자가 다 모이지 않으면은 반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합에서는 반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석자가 다 모여야 방합을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그 육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3육합. 1. 자축합토. 자수와 축토가 합하여 토호행을 생성합니다. 자축합은 원국의 상황에 따라 토호행보다는 수호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인해한목. 인목과 해수가 합하여 목기운을 생성합니다. 3. 묘수랍화. 묘목과 술토가 합하여 화호행을 생성합니다. 4. 진유합금. 진토와 유금이 합하여 금호행을 생성합니다. 5. 사신합수. 사화와 신금이 합하여 수호행을 생성합니다. 6. 오미암무화. 오와 미가 합을 하지만 새로운 기운을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지와 월지가 육합이면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연지와 월지가 육합이면 부모와 연이 좋고 가업을 잇게 됩니다. 연지 일지가 육합이면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습니다. 시지와 일지가 육합이면 노후가 안락하고 자식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육합입니다. 육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합이라고 봅니다. 개인 간의 합이라 가지고 연인 간이나 부부 간이나 이런 정도의 그 개인 간의 사적인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끈끈한 유대 관계는 좀 부족한, 합 중에서는 그 강도가 가장 좀 약한,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합에서는 방합이 가장 강도가 강하고, 그 다음에 삼합, 그 다음에 육합의 순으로 강도가 강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합이 있는데 방합이 오게 되면은 삼합이 깨진다 보시면 되겠고, 육합이 있는데 삼합이 오면은 육합이 깨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합은 충으로는 합을 풀지 못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합은 합으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에서 이 육합이 오면은 그 부부간에 상당히 좀 끈끈한, 아니면은 애정 관계가 있는, 인연이 있는, 자,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명식이 하나 있다고 보기로 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인호술 삼합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인호술 삼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목기운이 이렇게 두 개, 그죠?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두 개, 그 다음에 금기운이 하나, 그죠? 여기 금기운이 하나, 그 다음에 토기운이 하나, 그 다음에 수기운이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오행도에 보시면은 목기운이 하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자, 목기운이 하나고, 그 다음에 화기운이 네 개, 그죠? 그 다음에 토기운은 없고, 그 다음에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국에서는 목기운이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로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인호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목하고 여기 술토가 같이 화기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기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술토가 토기운이 하나 있는데 요게 화기운으로 바뀌다 보니까 토기운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금기운은 그냥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수기운은 역시 두 개로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오행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수 대신에 진토가 오면은, 자, 자수 대신에 이렇게 진토가 오면 여기 진술충이 되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데, 이렇게 인호술 삼합이 되면은 요 충이 해소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술충이 이렇게 있긴 한데, 요 경우에 이렇게 합으로 진술충이 해소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술토 대신에 만약에 여기가 자수가 온다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호술 삼합인데 술토가 없어졌죠.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 인호술에 요 반합이 인정돼 가지고 요게 화기운을 바뀌니까 역시 여기 보시면은 목기운이 두 개인데 하나로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기운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세 개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반합이 인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대신에 오화 대신에 술토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오화 대신에 술토를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술토 넣으면은, 자, 인술, 여기 중심글자가 빠졌죠. 인호술에서 중심글자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그 인호술 삼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 여기 신자진, 요게 반합이 되죠. 그죠? 요게 이렇게 반합이 돼 가지고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다시 수기운이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신자진, 요 삼합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목기운은 역시 두 개로 그냥 갖고, 그 다음에 토기운이 이렇게 술토하고 진토 두 개가 있는데 신자진 여기 반합이 되니까 요게 수기운을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가 되고, 그다음 수기운은 애당초에 두 개인데 여기 진토가 다시 그 수기운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적정돼 있고, 수기운이 과다가 돼 있죠. 이렇게 수기운이 세 개가 되니까 좀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과다가 됐을 때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건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해석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기운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지만은 과다하면은 권모술수나 타인을 모함하거나 못 사는 일도 찾게 되겠고,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해 가지고 참을성도 좀 부족하고 이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돌출된 행동이 잦아 가지고 마찰이 심하거나 인내심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사주의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사주에서 수기운은 신장 방광을 다스리게 돼 가지고 사주의 수가 너무 많으면 신장계통과 방광계통 이상이 올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는 장국 냉증, 방광염, 불면증, 고환염, 뭐 냉대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해석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신의 그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속해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럼 간목일간이 어떤 식의 성향을 가졌는지 보시려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작을 상징하고 우두머리 기질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거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해야 뭐 직성이 풀린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통제와 간섭은 꺼리고 언제나 그 자신이 최고이기를 바란다. 간목은 언제나 그 당당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나타내지만은 간목이 간목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남의 그 탓을 하거나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고 매사 그 반항적 사고도 갖게 되겠고, 조급하고 폭력적인 변덕스러운 그런 성향도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 갑술일주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그 배우자 쪽의 성향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알아볼 수 있는 자 그런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사주 플러스의 그 만세력이나 운세력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은 조금씩 그 풀이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여기 또 무게암합이 있죠. 그죠? 여기 무게암합이 있는데, 무게암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무토하고, 그죠? 여기 개수가 이렇게 암합을 하는 자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무게암합을 하면 또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눌러서 보시면은 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명합 같은 경우에 밖으로 드러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합을 하는 경우를 말하지만은, 요 암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죠. 그죠? 암합은 명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합을 이루는 것으로 혼전 동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지장간 속의 오행이 천간과 합을 하거나 지지의 지장간과 합을 하는 경우를 그 암합이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암합의 의미도 조금 살펴볼 수 있겠네요. 이 보시면 인성이 과다하다 나왔죠. 인성이 3개니까 과다하죠. 그죠? 인성 과다는 또 어떤지 보시려면은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인성 과다라면 정인과 편인이 혼재된 상태로 인다도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인성이 과다하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게 되겠고, 고집스럽지만 생각이 많고 이론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또 인성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머니가 여럿이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뜻이 돼 가지고 인성이 지나치면은 식상이 깨지는 그런 결과라 가지고 활동성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놀기 좋아하고 게을러진다. 이런 정도의 그 풀이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과다한 경우에 어떤 성향들을 가지게 되는지 풀이들 쭉 보시면은 자신의 사주 대충 풀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명략 인문 지지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